그렇죠.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연준 의장의 청문회 모두 발언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발언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 버블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조금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고용시장이 미국 내에서 고용시장이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초저금리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초저금리 기조 발언을 기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지속할 것이다. 결국 그동안 누차 강조드렸듯이 테이퍼링 이슈가 미국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준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죠. 또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면 테이퍼링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흥국 문제에 대해서 역시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신흥국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역시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심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의 랠리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해소가 됐다는 점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에 버블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어떤 글로벌 투자의 트렌드, 즉 선진국 시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지 국가의 차별 현상이 다시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 않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고용 지표 내에서 실업률이 아닌 임금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요. 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즉 그동안 지금 실적 시즌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매출이 늘어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율 때문에 그동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임금이 증가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의 소비로 이어져서 미국 경제의 회복에 좀 더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를 함으로 해서 현재 미국 경기의 어떤 실적들이 좋아졌다라는 점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의 어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노이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 3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는 그러면 S&P 500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급락 이후에 강하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서 1등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훼손이 되었다가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S&P 500 지수는 일단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독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 차트,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면서 유럽 쪽으로 다시금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이 흘러 들어간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미국보다는 좀 유럽 쪽의 흐름이 조금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자, 그간의 하락의 어떤 저항선을 여전히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일단 월간 기준으로 해서 양봉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일단 2155포인트, 2155에서 22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준다라면은 어제 시장 여러분들 봤듯이 철강주들과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요, 또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코스피가 조금씩 올라주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좀 이게 정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돌면서 조금씩 반등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참 좋은 기업인데 이걸 주식 계속 붙들고 계시면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정체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갑갑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꾸준히 제가 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보다는 예. 약간 좀 중립 혹은 중립 이하의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920에 30포인트 언저리의 지수대는 그다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내가 물린 종목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10년 동안에는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이머징 국가의 1등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물리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부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서 좀 주식을 오래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에 시장 보시면 외국인 현물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선물로만 시장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좀 수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샀던 선물을 거의 절반 가까이도 돌리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여전히 시장이 힘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미국 시장이 1% 급등이 나왔음에도 월요일 우리 시장 미미한 모습이 나왔고 네. 또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이 계속 급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0.5% 상승은커녕 0.2% 상당히 미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힘이 약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명목지수와 체감지수의 괴리가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지수가 1930포인트에서 20포인트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이거 1900포인트를 사수를 해준 것이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나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9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오히려 1800, 1700이라는 어떤 체감지수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지금 명목지수와 체감지수의 괴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질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자료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럼 외국인의 현물 동향인데요. 2014년 12월 이후로 현물 동향을 보시면은 거의 사는 모습은 군데군데 나올 뿐 전반적으로는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어떻죠? 선물도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 즉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 따먹기로만 우리 시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즉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를 비교해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안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갭 하락과 갭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 하나에 1위 1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줄 때는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강하게 올라와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는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작년 하반기 2014년 하반기에 들었던 외국인 수급은 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나 펀더멘탈에 기초한 좀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은 현재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그냥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의 현물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현물 매도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또 이를 이용해서 선물을 매도로 치고 선물 매도가 다시금 전체적인 시장의 현물을 다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어떤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이라는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여전히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보다는 아예 차라리 판이 좀 깨지는 장세, 즉 아래쪽 하방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상방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그런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